네, 반갑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진단 진행할게요. 변수가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뱅크, 비덴트,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자, 동성화인텍과 제주항공도 뉴스가 제대로 좀 나와준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 바로 종목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금요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장중에는 12%, 13%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좀 꼬리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신저가는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종가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저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카카오뱅크에게는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카카오 송금이죠. 네, 이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아직은 썰이죠.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송금하는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블록딜을 합니다. 네, 국민은행이 지금 블록딜, 이 대형 지분 매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블록딜을 했을 때 받아주는 주체들이 나중에 주가를 올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분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는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이 시중은행들이 야, 저거 인터넷 은행 되겠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 좀 보여줬고요. 실적도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상황 딱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야, 인터넷 은행 저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인터넷 은행을 같이 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은행만의 장점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고 금리가 좀 싸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시중은행들이 그거 다 따라해요. 네, 오프라인은 그대로 운영하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또 해라. 네, 지금 보면 다 MTS가 아니지. 모바일 뱅킹이죠. 네,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 계좌 개설 그냥 쉽게 다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카카오뱅크를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좋았었던 이유는 금리가 낮았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어떤 성장성, 여기에도 뭔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높다라는 어떤 고평가 논란, 여기에다가 지금 카카오 간편 송금 이 제한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면 굳이 또 카카오뱅크 쓸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블록딜, 지금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끌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글쎄요,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은 지금 상태가 3만원 정도 지지점 잡고 반등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일단은 답답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94,000원짜리 종목이 2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반토막에 반토막이 또 난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이후에는 뭔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은 괴로운 상황이다 보셔야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블록딜이 나오고 나면은 단기간에 올라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세 국면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지만은 비중을 계속 줄이시거나 매도 의견을 보신 이후에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의견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저가 나온 상황이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낫죠. 전부 다 팔기가 어렵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더럽다, 짜증난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이 손실 부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모습이 나지 않게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올라와서 본전을 찾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그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부담이 크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타기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 마시고요. 신규 조건도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비덴트 볼게요. 비덴트도 관리 종목 지정이 됐어요. 이 반기 보고서 제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반기 보고서 제출을 못한 이유는 뭐냐?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하던 도중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된 건데요. 글쎄요. 지금 빗썸 대주 주고 빗썸이 매각된다 얘기 때문에 주가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아주
죽여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거 혹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뭔가 이 좋은 재료를 흘려가지고 주가 올려놓고 나서 다 엿먹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뭐 상한가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까지 나갔죠. 급등이 한 번 더 연결돼가지고 뭐 단기간에 한 60, 70% 올라갔었는데 요 이후에 지금 주가 떨어진 모습들이 뭐 그냥 네 이 부분 다 까먹은 거잖아요. 13,0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14,000원으로 고점을 본다면 반토막 난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자 완전 상승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렸어. 근데 지금 반기보고 제출을 못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예요. 물론 관리 종목 지정됐다고 해서 뭐 상황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 제출하면은 풀리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뭔가 좀 석연찮다는 얘기죠. 지금 외부 감사인이 이게 뭐 반기보고서 제출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우려 섞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뭐 회사가 뭐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못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적자가 막 갑자기 커져가지고 관리 종목 지정된 것이 아니라 이 감사 보고서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출이 된다라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료를 다 소멸을 시켜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 한다고 해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겠죠. 아직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맞습니다. 8,1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대비해서 한 10% 정도 된다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 정도까지 더 떨어진다면 8,100원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신저가가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이 위쪽에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신규 매수는 들어가실 이유가 없겠죠. 관리 종목은 특히나 들어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스럽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볼게요. 이 동성화인텍은요 월급 종목이에요. 네, 월급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좀 오래전에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2020년 9월에 월급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한 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2020년도 9월에 그 월급 종목 나갔었던 종목들이 뭐 수산중공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때 월급 종목이 4개인가 5개인가 나갔는데 그 중에 이 동성화인텍만 지금 30%대고요. 나머지는 뭐 수산중공업은 한 4,500%씩 나왔죠. 그렇게 올라간 다 100% 이상씩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다 월급종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 동성화인텍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 정도 지나가는 상황인데 아직도 수익률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4-50% 정도 수익이 나긴 했었는데요.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지금은 30% 정도 수익이고 종목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그 수주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들은 괜찮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LNG선 관련한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들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LNG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그 천연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기업이 지금 여러 조선사들과 이 공급 계획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은 3,800원 밖에 안 되지만 이 수주 받은 것만 최근에 따지고 들어가더라도 시총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LNG선의 수주 증가에 따른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에 따지고 들어간다면 뭐 한국카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이 동성화인텍이 여기에 수혜를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수주가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일단은 14,000원대에 있는데 지금 추세라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죠. 과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격도를 벌리면서 움직인 모습인데 지금은 이 횡보 흐름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격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주가만 상승시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라면 직전 고점 넘어가서 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좀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아예 넘어가서 13,500원, 14,000원대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 라인대가 들어갔을 때는 상황을 보면서 매매 접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매수 접근 들어가기 조금 어렵고요. 아예 주가가 좀 내려와서 한 11,500원이나 12,000원 아래쪽 가격대가 형성된다라면 그때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박스권 통과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제주항공 볼게요. 약간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요즘에 항공주들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무슨 얘기 있었냐면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풍문이죠. 네, 요즘에 이제 풍문에 대한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주항공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거 정말이냐? 해가지고 이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답변을 준 게 아직은 미확정이다. 우리가 아직은 뭐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재무 구조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 검토 중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물망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 방법이 없으면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3자 배정 같은 게 들어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라면 네, 그냥 주주 배정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또 악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흐름이 잘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조금 더딘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확정된다, 뭐 공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금요일날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조회 공시에서 지금 확정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유상증자 결정해가지고 공시를 때려버리게 되면 주가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약간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아요. 비중이 혹시라도 많으시다라면 조금 네,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당장 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좀 상승세를 좀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공 운수 관련한 종목군도 요즘에 움직임 괜찮기 때문에요. 반등에 대한 포지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는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다면 굳이 매수로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하지 않고 다른 항공주를 노리시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은 흐름들이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항공주를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쪽 보시는 게 낫겠어요. 뭐 잠재적인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좀 보시는데 리스크는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네, 조금 축소하시는 입장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애증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더 뺄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주가가 좀 떨어지려고 하면은 바로 받아서 올리는 모습도 좀 있고요. 자,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것은 매집이라고 그랬죠. 지금 단계, 매집 단계에서는 당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잡거든요.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바닥을 오랫동안 잡는다. 이게 삼성전자의 특징이에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즉, 그리고 많이 올라간 이후에 조정도 길게 들어가는 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끝났다 치더라도 횡보를 조금 길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가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1년 정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면 7만원이 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여기서 통과가 되려면 적어도 6, 7개월 정도는 더 옆으로 누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가 반등한다면 한 7만원대까지 7만 5천원대까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코스피 지수를 친다
한다면 2,700에서 2,800점 됩니다. 즉 하반기에 그 정도까지 도달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가서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한다면 삼성전자는 8만원대까지도 도달이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까지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더 내려간다는 어떤 부분보다도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공격적인 매수는 할 필요가 없겠죠. 조금씩 사가지고 뭐 평단가를 낮춘다거나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나 이제 삼성전자에 무조건 몰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예 넘어가면 좋아요. 지금 자리가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다 생각한다면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62,000원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유지만 잘 하시면 되겠고,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의 횡보, 그 다음에 주가 반등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은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 버려야 될 이유가 없겠죠. 배당도 있고 또 하반기가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죠. 최근에는 원자료 가격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수입에 대한 원료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실적이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그만큼 또 많이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물건 가격이 또 올라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동안 있었던 경영진의 공백 이런 것도 좀 메꿔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방어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62,000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그때부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볼게요. 악재가 있었어요. 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악재, 전기차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못 주겠다, 뭐 그 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대차는 미국의 공장이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전기차 쪽은 지금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뭐 미국에서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유럽에서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이 아이오닉이 지금 보면은 뭐 유럽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 자동차 전문지에서 2022년 올해의 전기차에 또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돈 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게 잘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상당히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 쪽에서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전기차가 전부 다가 아니다. 물론 이런 보조금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당장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아래쪽까지 들어온 부분이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되겠죠. 아래 들어오고 나서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가면 이제 19만원대 통과하게 되면은 다시 주가 반등 나간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견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19만원대 전후에서 대응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으면 안 되겠죠. 대형주들은 조금씩 모아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하셔도 되겠죠. 신규 접근 하셔도 되는 위치에서 매도를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서 매도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은 주가가 빠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1순위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카카오뱅크, 비덴트, 동성화인텍, 제주항공,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